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전체적인 치료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계세요. 심지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치과에서 어떤 치료를 이미 시작을 하셨는데 비용 지불까지 다 끝났는데도 치료하는 순서나 뭔가 이런 소통이 너무 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서 요구사항과 이런 대화나 소통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 하시다가, 왜냐면 치료를 이미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게 치료를 옮겨서 받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미 기존 치과에 냈던 비용도 있을 테고, 아니면 치료 계획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돼야 되고, 뭔가 이게 치료를 이어서 다른 치과에서 과연 더 잘 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이고,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민 하시다가 강남에서부터 저희 병원까지 이제 와서 치료를 끝낸 분이신데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니가 별로 남지가 않은 치아를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임플란트를 해야 돼서 치료 계획 상담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환자분은 이제 70대 환자분이셨는데 이미 다른 강남에 있는 어떤 모 치과에서 치료를 시작을 한 상태에서 치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실은 맨 처음에는 상담을 좀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위에 치아가 이런 식으로 남아 있기는 한데, 위에 치아 부분은 상악 틀니를 쓰고 계셨고 아래는 비교적 그래도 여기 치아가 안 좋긴 하지만 완성이 돼 있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 말씀에 의하면은 전체적으로 뭔가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데 가장 최근에 아래 앞니에 대한 브릿지를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이랑 대화를 했죠. 이 환자분이 나는 전체 치료를 원했는데 아래 앞니 브릿지를 먼저 완성하는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 치과에서는 다른 치료하기 전에 일단은 앞니부터 하고 위에는 일단 틀니를 쓰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를 이제 일단 틀니를 하고 아래 브릿지를 갖다가 이렇게 완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했죠. 이제 환자와의 대화가 중요한 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뭔가 전체 교합 관계를 다시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교합 관계도 설정할 뿐만 아니라 전후 관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가장 개선을 하고 싶은 건 이 앞니 돌출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이 앞니 돌출을 개선하고 싶다, 이왕이면 나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싶다, 젊을 때부터 컴플렉스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환자분이 좀 젊게 보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래 앞니가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래 앞니가 많이 보일수록 나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주변을 보시면 젊은 사람들일수록 웃을 때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 어떤 말을 할 때 위에 앞니가 먼저 보이지 아래 앞니가 더 먼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환자분은 이 아래 앞니가 벌써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위에 앞니가 완성이 되면은 더 위에 앞니는 튀어나올 텐데 나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나는 이 아래 앞니를 뭔가 제대로 하고 싶으면 뜯어내고 새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위에 안쪽에 있는 치아들은 보면은 너무 많이 썩었기 때문에 위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틀니에 지대치로 썼던 것 같은데 이런 치아들이 굉장히 다 썩었기 때문에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아래는 쭉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이쪽 부분이 너무 여기에서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앞니가 안쪽으로 이 홀을 따라서 한 요 정도 레벨만 후방으로 들어가 줘도 이 앞에서 몇 미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환자가 느끼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돌출도가 개선이 되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 앞니 보철물도 뜯어내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는 어차피 다 뜯고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송곳니 자리에 어떻게 보면은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고, 앞니 요 부분에 앞니 4개짜리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고, 이쪽에 어금니도 2개를 해서 요렇게 브릿지, 여기도 브릿지를 하기로 하고, 여기는 송곳니를 세이브해서 살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위에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 치아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
본인이 식사하실 때 충분히 가능한 레벨로 임플란트 수복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발치를 했더니 위에 치아들은 다 썩어서 이 발차기를 잘한 결정이고,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약간 왜곡이 있어서 이게 반듯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약간 파넥스를 찍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 송곳니 부분이랑 앞니 부분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했고, 그리고 여기도 송곳니 부분에 했고, 여기는 작은 어금니 하나 큰 어금니 하나 해서 이렇게 브릿지로 연결해 줄 거고, 송곳니는 하나 할 거고, 여기 부분은 어떻게 보면 4개짜리 치아에 브릿지를 할 거고, 송곳니는 따로 독립하고, 이 부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임플란트 수복을 해주기로 했어요. 이쪽은 맨 끝에 치아가 없기 때문에 이거 발치를 하시면 여기 부분엔 임플란트를 안 하기로 했고, 여기는 아래가 임플란트 수복이 돼 있기 때문에 맨 후방까지 치아가 4개짜리로 연결을 해가지고 임플란트 수복을 하기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이 아래 같은 경우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롱 브릿지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 이런 식으로 6개짜리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분리를 하고 차라리 송곳니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크라운을 해주고 여기를 임플란트 2개를 심어가지고 4개짜리 앞니를 해서 후방으로 위치시키기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지금 보면 약간 왜곡도가 이렇게 약간 덜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과 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조그마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패러럴하게 임플란트가 잘 들어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위에 보철물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철물 제작할 때 중요한 건 순서가, 앞니 부분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순서는 일단은 이 부분을 임시치아로 쓰더라도 어금니 교합 관계를 먼저 설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수직 높이, 수직 고경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 환자분이 가장 편안한 교합 상태, 턱관절도 편안하고 음식물이 잘 씹히는 수직 고경을 갖다가 설정을 해줘서 음식물을 좀 씹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금니 쪽이 편안하게 씹을 수 있게끔 수직 고경이 설정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앞니 부분을 치료를 하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전체적인 치료 계획을 원했는데 아래 앞니 치료를 하는 게 저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아래 앞니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여기 수직 고경이나 위에 앞니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약간 틀어질 수 있고 아래 앞니에 맞춰서 하다 보면 위에 게 앞으로 너무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금니에 대한 수직 고경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앞니 치료를 하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조금 더 편안한 교합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던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마무리 해드렸는데, 이게 어떤 변화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던 게 이쪽에서 이 안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이 정도가 지금 보시면 이 정도 레벨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정도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몇 미리 수준인데 한 5mm까지도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위 앞니도 최대한 들어가게끔 해드렸더니 환자분이 어색하다, 근데 나는 좋다, 그리고 중요한 게 위 앞니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젊어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도 이 코가 높아 보여요. 여기 부분이랑 이 턱 끝을 연결했을 때 이 치아가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입술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코가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 이 환자분이 컴플렉스처럼 여겼던 앞니 돌출이 해결이 돼서 너무 좋아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었지만 2022년 11월 달에 시작해서 대충 반년 걸렸어요. 그래서 6개월 걸렸지만 본인이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소통을 해서 본인의 컴플렉스였던 앞에 튀어나왔던 치아를 갖다가 안으로 집어넣는 것까지 했고, 이러고 났더니 이쪽에도 임플란트 이제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본인이 뭘 원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소통을 해서 이룰 수 있는 치과에 가시고 정확한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토탈 치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이 케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강남에 어마어마한 큰 병원에 마케팅을 많이 하는 그런 병원으로 많이들 가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거기가 굉장히 싼 가격으로 덤핑을 많이 치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거기에서 좋은 치료를 받아서 마무리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이 고민하시다가 오시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환자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치료를 그냥 의사한테 맡기고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할 건지, 어떤 치료 결과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미 머릿속에 굳혀져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닥터랑 소통이 가능한 곳에 가셔야 되세요.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곳에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한데 이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사한테 요구를 하는 거고, 의사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근거를 댈 거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은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소통을 해서 조율을 하고 치료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치료를 한번 시작을 했으면 거기서부터 쭉 밀고 끝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그거에 대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치료를 들어가게 되면 돈은 됐는데 뭔가 이게 치료 끝이 안 좋을 게 너무 눈에 보여요. 중간에 이거 어떻게 옮겨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에 쌓이기 때문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소통이 잘 되는 곳에 찾아가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전체 치료, 전체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는 앞니가 돌출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니 돌출이 개선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앞니 돌출이 개선이 되려면 상식적으로 사람이 이제 이마가 있고 여기가 눈이 들어가고 이제 콧대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입술이 있을 텐데, 앞니가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은 코에서부터 여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이 돌출이 돼 있는 거예요. 입술이. 그러면 입술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치아가 더 안으로 들어가야 이 부분 입술을 갖다가 더 안쪽으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위에 앞니가 들어가려면 당연히 아래 앞니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 교합 관계를 개선을 해야 앞니 돌출을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래 앞니를 먼저 앞으로 튀어나오게 완성을 해버렸다고 하면은 어떻게 위에 앞니를 안으로 집어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치료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앞니 튀어나온 거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완성을 하면 되겠죠. 앞니가 좀 튀어나오더라도. 근데 그게 평생의 컴플렉스고 그거를 개선하고 싶은 사람한테 아래 앞니를 튀어나오게 만들어 놓고 위에 앞니를 갖다가 임플란트를 하자고 하면은 무조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뻔히 보이니까 이 환자분이 나이가 있지만 누구나 젊게 보이고 싶어요. 젊게. 근데 젊게 보이는 비법이 있다고 했죠. 사람들 자세히 보면은 젊은 사람일수록 말을 할 때나 웃을 때 위에 앞니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처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게 보이려면 위 앞니가 많이 보여야 돼요. 위 앞니가 많이 보이느냐, 아랫니가 보이느냐, 어떤 게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젊게 보이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성형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을 보면은 위 앞니는 거의 안 보여요. 활짝 웃어도 심지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교합 관계를 통해서 개선을 해서 가만히 계실 때나 웃으실 때 위에 앞니가 어느 정도 더 많이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젊게 완성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이왕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시면 전체 토탈 치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라고 다른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